공부 정말 잘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공부법이 삽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당신을 위한 공부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공부 스타일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신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당신의 공부에 대한 마음을 마치 MRI처럼 찍어서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공부법을 찾아야 할까요?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부법은 당신의 공부의 고민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을 성공시켜줄 이상적인 공부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공부법이 현재 당신을 더욱더 궁지에 몰고 있는 공부법이라면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성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공부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위즈덤 센터의 WLLSI 공부법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현재 당신의 공부법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이상적인 공부법이 왜 당신이 공부의 신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와 관련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는 자녀가 가진 공부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부모로서도 자녀의 공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위즈덤 센터의 WLSI 공부법 검사.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끝나고 나니까 참 많은 분들이 참 우리가 뭔 짓을 한 건가라는 허탈한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결국에 우리는 정권을 심판했어 이런 생각이 들까요?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뭐 본인은 별로 남말하듯이 하네요. 감흥이 하나도 없는 선거라서. 아, 감흥이 없었어요? 없을 수 없죠.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니 왜 감흥이 없었어요? 아니 10년 전에 네. 쫓겨나다시피 한 어떻게 보면은 지가 지발로 그렇죠. 나가신 분이 나가신 지발로 분을 들어오는데. 지발로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네, 얼마나 이런 좋아요.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서울 시민들의 이 하해 같은 아량, 그렇죠. 이 훌륭하신 용서하는 선택. 마음. 네. 훌륭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탕자를 받아들이는 뭐 엄마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맥반석에 구워진 오징어를 즐겁게 먹는 마음으로. 네, 우리는 오징어라고 하기엔 서울시가 너무 큰 도시고 예산도 그렇게 그대 많은 오징어. 데인데 네, 대왕 오징어. 대왕 오징어. 네. 아, 어떻게 오징어 구워 먹는 소리가 이게 서울시장 뽑는 소리에 나온다니 진짜 좀 그렇습니다. 나를 지금 꼴뚜기로 만들었다는 거 본인 알죠? 네, 저는 네. 오징어입니다. 그러면. 그럼 네. 잘났다. 자, 빨리 무슨 사연이에요? 네. 아니 바로 그런 10년 전에 쫓아냈던 시장이 다시 돌아오게 만큼 네. 이 집권자들이 잘못을 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게요. 예? 네. 누가 잘못하래요? 그러니까 집권당의 최고위원까지 하시던 분 지금 예? 최고위원이에요. 지금은 아닐 겁니다. 아, 지금 그래요? 최고위가 한번 바뀌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당대표도 나오셨잖아요. 이분. 누구요? 박주민 씨. 박주민 씨. 네. 왜? 이분도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왜요? 부동산 월세를요 네. 대폭 올렸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뭐 대폭이에요. 기껏 9%, 10%밖에 아니 지는 9% 올리고 일반 국민들은 뭐 전세 월세법 3법 만들어가지고 5%밖에 못 올리려고 해놓고 나서 더 전세 시장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이 지들은 어떻게 9%를 올리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몇 프로를 올려요? 딱 5% 올리든 아니면 올리지 말아야죠. 본인이 그렇게. 아, 본인은 몰랐다잖아요. 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싸게 낸다고 그래서 9% 올렸다는데, 그래서 박주민 의원은 그걸로 가지고 요거도 보니까 당장 9% 낮춰가지고. 맞아요. 새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아니 그래도 그런 거는 본인 세세기 챙겨야지 않습니까? 예? 뭘 챙겨요? 새로 구하면서 보증금을 낮춘 대신 월세를 대폭 올렸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과까지 구차하게 얼마나 사과를 구차하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네, 구차하게 사과 한번 읽어봐요. 기자분들에게 문의가 와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하였습니다. 근데 서울에 신당동하고 은평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멀지도 않은데 왜 은평구에 집에 월세로 이사를 가죠? 그러니까 지역구니까 지역구에서 꼭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실은 2, 3주 전, 뭐 선거 2, 3주 전에 이사 가신 분이 그럼 그 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국회의원은 지가 사는 지역에 집이 있어야 된다. 거주지가 있어야 된다. 거주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선거하기 2, 3주 전에 옮겨가게 하는 그 법이 잘못된 거지. 왜 그거를 지적을 안 하고 지 사는 월세 임대료를 준 거 그리고 뭐 임대료를 비싸게 줬니 적게 줬니 그걸 문제로 삼아요? 아니 저 박주민 씨는 자기가 지금 변호사인데 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할까요? 그러면서 이 임차인 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하신 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임차인 분들을. 네. 본인들이 소연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작년 여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전월세 3법이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사람들 전세 못 산다. 다들 세금 내고 뭐 내려고 해서 월세가 올라간다. 일반 서민들 주거 비용이 더 올라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폐해인데 이분들도 월세를 그냥 확 올리셔가지고 해버리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뭘 월세를 확 올긴 끝까지 이야기 잘 들어봐요.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시세 기준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그렇죠.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을 하신다고 했고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을 때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역시 박주민 의원 낫네. 시세보다 많이 싸게. 본인은 국회의원이고 또 하니까 돈도 잘 벌고 한데 당연히 쪼잔하게 월세로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시세보다 싸게 해야 되는데 근데 시세보다 많이 싸게 한 건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있는 남들은 그 무슨 피해 보는 겁니까? 갑자기 한 집이 뚝 시세는 떨어지게 해놓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괜히 20만 원 싸게 한다고 착한 척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그러게요. 그런데 뭐 그때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게 하더라도 비싸게 받는 놈은 나쁜 놈이고 싸게 받으면 그건 착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거는 박주민 의원의 착각이죠. 중요한 거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건 업에서 교란하든 다운에서 교란하든 이거는 교란되는 건 똑같은데 저 이야기를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네. 자기 죄가 뭔지를 잘 모르네요. 변호사들이 항상 이게 문제예요. 왜요? 뭐가 문제죠? 아니, 변호사들이랑은 법을 가지고 죄를 논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를 누구의 눈으로 볼 거냐, 검사의 눈으로 볼 거냐, 판사의 눈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당사자의 눈으로 볼 거냐 해서 변호사들이 이게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 월세를 싸게 받았는데 왜 그걸 보고 잘못된 거라고 그러냐. 네가 시세보다 비싸게 받았냐 싸게 받았냐가 아니라 너는 첫째 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 죄. 시장 질서 교란. 두 번째. 그런데 지금 보세요. 네.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낮게 했으니까 시장 질서를 교란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본인은 주거 안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시장 질서를 교란한 죄를 지금 했는데 근데 그럼 이분들은 무조건 집값 뭐 올려받았다, 뭐 조금 비싸게 받았다 이런 걸 뭐 투기라고 해서 때려잡았는데 그거는 또 조금 다르죠. 또 다른 투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을 적용하려면 네. 제 이름을 제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법을 적용하는데 지금 이 논란의 이슈 자체는 시장 질서 교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주민 씨가 지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처한 상황에서 지가 어떤
이 제목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놓고 본인은 뭐라고 하냐. 꼼꼼하게 꼼꼼하게 챙기지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지가 처한 이 문제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시장 질서 교란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그게 적용이 되고 반대쪽 방향으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장 질서 진짜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질서를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하게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만들고 무슨 법이니? 아이고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법을 만들 때는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에 부합되거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그 법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의 정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박주민 씨는 본인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법을 만들기만 하면 그 법이 정의롭고 좋은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편향되고 잘못된 법 철학과 법 질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오늘 이분의 이 해명으로서 그대로 확인하게 되네요.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박 의원실에서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법이 통과되기 전에 신당동 아파트를 기존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으로 신규 계약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약 9% 올려받은 셈이죠. 하지만 이 계약은 전환세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였고 신규 계약이었다고 이렇게 또 해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금태섭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문서답이다. 그렇죠. 지금 금태섭은 그래도 안해 무슨 네. 말인지. 이분도 변호사라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 상한제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분 잘 그렇죠. 아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금태섭 의원이 이분도 뭘 잘못 아는 줄 건가요? 알았더니 그렇죠. 아. 시장 질서 교란죄에 적용된다는 게 아니고 5%이 임대법을 지가 몇 달 후에 제안을 하면서 지금 9%나 올렸으면서 그거를 저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는 지금 지가 주장하는 거하고 지가 하는 행동하고 전혀 딴판으로 노니까 적반하장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게 그렇죠. 나온다는 그렇게 거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시장질서 교란죄에 늘 이해 대한 못한 이해는 거죠. 못한 거죠. 그러면서 금태섭이. 논점은 왜 남들한테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너는 9% 올리 이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맞네요. 이 네. 법에도 뭐 5%를 올린다는 것도 있지만 5%밖에 못 내리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놓고 이거를 시장 질서 교란죄에 해당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의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아무도 니 보고 시장 질서 교란하는 행위를 업 수준이 아니라 다운 수준에서 하라고는 하지 않았다. 뭔가 포인트를 지적하는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얘도 지금 공격을 할 만한 빌미는 됐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태섭 전 의원은 본인이 검사 시절에 그렇죠. 많이 때려잡았거든. 많이 때려잡았다 보다는 중요하게 뭐로 가지고 유명해지신 분이냐 하면 네가 검사한테 불려가가 수사를 받을 때는 도망가라. 웬만하면 묵비권을 행사해라. 그렇죠.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그걸 너를 위해서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죄를 다 만들어내는 인간들이니까 가장 좋은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은 묵비권 행사다라는 청기누설을 한 그분이거든요. 한겨레 신문에다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래서 박사님 뉴스 보는 보통 사람들은 짜증만 가득합니다. 민주당 지지자인 저희 가족들도 다른 건 모르겠고 김현미 씨가 이 정권, 문정권을 땡져 놓은 건 맞다라고 욕설을 할 정도니 말이죠. 저 X는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X져 놓은 건 맞다 이거야? 아니면 조져 놨다는 조져 거야? 놨다 그거죠. 그럼 조져 놨더라고 그렇지. 아니 좀 품위를 위해서 나름 이렇게 좀 순화시켰습니다. 아니 품위가 뭐예요? 조진 거는 조진 거고 그렇죠. 많이 잘된 건 조졌죠. 잘된 거지. 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참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요. 저자들이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전월세 3법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건 진짜 나쁜 법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네.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많이 들은 내용에는 그러면 지금 산 사람이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나갈 수 있다. 심지어는 이사를 가겠다고 해놓고 이 법이 생긴 다음에 내가 이사를 안 가겠다라고 주인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굳이 나를 이사를 보내고 싶으면 뭐 이사비를 내줘라 또는 추가로 그렇죠. 얼마를 줘라. 우리 부총리도 당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근데 처하게 만드는. 이 법 때문에 여름에 전세값이 더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람들이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 게 전월세 3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박주민 의원은 해놓고 그 다음에 시장을 안정되는 게 아니라 더 교란시키고 더 폭발하게 만드는 전월세 3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박주민 의원의 가장 큰 실책인데, 자 보세요. 박사님 그래도 이미지 좋고 서민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 그지가 박주민 의원인데 그마저도 왠지 모르게 많이 변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은 거지갑이긴 한데요. 거지값이 꼴값을 뜨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거지짓을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이미 많이 싸게 내놓으려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좀 구차하지 않나요? 이걸 꼴값 뜬다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바쁜 나란 일 하시는 양반이라고 해도 말이죠. 박주민 의원의 해명에 담긴 심리를 박사님이 읽어주셔서 이게 도대체 내로남불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예, 꼴값 들어가지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죄다. 내로남불 아니거든요.